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슈는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나온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대만의 업체인데요.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내년도 D램 수요 증가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보시면 내년에 D램 수요 빗 그로스가 대략 8.3%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공급 빗 그로스는 14.1%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용어는 잘 모르셔도 되는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거냐면 바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기 때문에 심각한 D램의 공급 과잉 우려가 예상이 된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늘 이야기가 되는 건데 수요보다 지금 공급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D램 가격 하락이 전망된다는 게 사실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PC, 노트북, 스마트폰 이런 쪽에서 이 D램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이용이 됐었는데 이 반도체 전방 시장인 PC나 노트북 이런 쪽에서 수요가 감소를 하거나 또는 최근에 나름대로 서버용 D램은 시장 성장성이 좋았는데 이 서버 쪽마저도 지금 보니까 시장이 점차 줄어들고 있거나 수요가 줄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요는 줄어들고 있고 공급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 과잉 이슈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 두 개 기업의 실적 전망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보수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실적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 최대 매출, 역대 최고 영업이익 이런 것들 이슈가 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업황 전체적으로 뭔가 다운되고 있는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결국 이 주가의 방향성은 이 D램 가격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매출 비중이 워낙 절대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두 개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D램 가격의 추이를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여튼 하반기 전망 또는 내년 전망을 하는 것들이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전방 시장이 또 바뀌게 되면은 전망은 또 늘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가의 방향성도 바뀔 수 있는 것들이고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전망도 바뀌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 한 번씩 체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5G 이동통신의 중간 요금제 출시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일단 국내 통신 사업자 1위 업체인 SK텔레콤이 먼저 5G 중간 요금제를 출시를 합니다. 8월 5일자로 해서 총 5개 종류의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1위 사업자가 이제 먼저 상품을 내놓은 다음에 2위, 3위 업체인 KT, LG U+도 전방 1위 업체의 어떤 가격이라든지 제품, 이런 상품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경쟁적으로 이제 제품을 출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8월 말 정도 되면은 중간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이 되고 있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5G 요금제는 최저가, 그 다음에 최고가 이 두 개의 어떤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극단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선택의 폭이 너무 적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비싼 제품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싼 제품을 이용해야 되는데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중간 정도의 어떤 용량, 사용 용량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요구가 됐던 것들이고
이 요구사항들이 이제 통신업계에 전달이 되면서 상품이 출시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5G 이동통신 가입자 숫자가 얼마나 되냐면 대략 5월 말 통계치를 보시면은 2,400만 명 정도가 가입한 것으로 보이고 연말까지 3천만 명 이상 가입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지금까지 통신 3사는 5G 요금제를 가입하는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경쟁을 많이 하지 않다 하더라도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품 구성도 대부분 두 가지 중에서 고가권을 많이 선택했었기 때문에 이 통신 3사의 실적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었던 건데 이제 낮은 가격대의 상품들이 나오게 되고 많은 복합적 상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경쟁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에게 상품군별로 또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어떠한 상품이 소비자 누구에게 잘 맞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이 이제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각 사별로 이제 가입자를 계속적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상반기까지는 사실 통신 3사 실적이 다 좋았습니다. 뭐 퍼센테이지야 차이는 있겠지만 LG U+, SK텔레콤, KT 모두 다 실적이 좋았는데 하반기부터는 이 5G 요금제 가입자는 증가를 하는 상황에서 누가 비용 통제를 잘 할 것이냐 이게 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통신 3사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5G 이동통신 가입자 현황도 체크를 하시면서 비용적인 부분들, 판촉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잘 보시길 바라겠고 아마 이런 점들은 3분기 실적 발표하는 11월쯤 이쯤에서 발표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상은 됩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수소 연료 전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난 7월 26일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핵심 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예고하는 순간 바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행이 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내용들이 8월 4일 일부 언론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서 수소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뭐 금양 이런 기업들이 일부 급등을 하는 현상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 발표된 내용이었는데 지금 8월 초에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가지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세제곱미터당 1A 이상의 전류 밀도에서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가능한 10kW급 그 이상의 건설, 산업 기계용 연료전지 설계, 공정, 제조 기술이고요. 두 번째 기술은 발전 효율 35% 이상의 그리고 내구성 4만 시간 이상의 고정형 연료전지 설계, 제조, 진단, 제어 기술 이 두 가지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몰 기한은 각각 3년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이 국가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그냥 아주 쉽게는 이런 겁니다. 기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소산업 같은 경우에 상당히 성장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외로 유출을 시키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이 설 경우에는 산업부 장관이 이런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무언가 기술 유출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는 건 아닌데 성장 잠재력이 워낙에 큰데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연료전지 업체들 우리나라가 수소연료전지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 산업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어느 정도 보호를 하기 위해서 국가 기술로 지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봐야 될 종목들은 어디냐면은 바로 수소연료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제가 이제 많이 강조드리고 있는 게 수소 경제의 일단 기본적 핵심은 연료 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모든 수소 경제의 기본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축약된 어떤 제품이면서 기술의 집합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두산 퓨얼셀 일단 우리나라 발전용 연료전지 1위 사업자이고요.
S퓨얼셀 역시 건물용에 있어서 연료전지 1위 사업자입니다. 범한 퓨얼셀은 잠수함용 이런 쪽에서 1위를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연료전지가 어디에 쓰이느냐, 발전소냐, 또는 뭐 가정이냐, 건물이냐, 또는 뭐 잠수함이냐, 뭐 수소 뭐 드론이냐, 수소 선박이냐 이거에 따라서 구분되어질 뿐이지 연료전지라고 하는 공통사항은 똑같습니다. 연료전지도 종류가 크게는 5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또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들은 미코입니다. 미코는 자회사 미코파워가 SOFC 타입의 연료전지를 만들고 있고요. 동화성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자회사 동화 퓨얼셀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5kW급의 연료전지 사업을 실증 테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을 주목을 하시면 되겠고, 연료전지라고 하는 것들은 부품이 또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상하프론테크, 세종공업, 효성첨단 소재 이런 기업들이 연료전지의 핵심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 공급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H2 및 2022라는 행사가 개최가 되는데 이게 작년까지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쇼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었던 수소와 관련된 전시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3번째 행사가 열리게 되는 것들이고요. 아마도 이 행사 전후로 해서 수소와 관련된 많은 뉴스, 제품, 기술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8월 달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수소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좀 주목해 보시고 이런 쪽 산업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 보시길 또 저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에 관련된 이슈, 그리고 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그리고 수소 관련된 이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 시간이 늘 짧다 보니까 부연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한국경제TV 방송의 본방이든 또 녹화분이든 이런 것들을 보신 다음에 저희의 유튜브 영상을 이런 식으로 참고해서 보시면은 산업이라든지 시장 트렌드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주식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한다. 이런 또 바람을 가져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날씨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앞으로도 저희가 좋은 내용 계속 만들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